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홍콩 당국 이달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현재 시각 10일 로이터 통신은 다음 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첫 번째 승인 발표가 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은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시장이 됩니다. 미국 SEC는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고물가의 킹달러, 엔화 대비 34년 만에 최고치. 킹달러가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로 금리 인하 시기가 9월로 밀리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입니다. 달러 엔 환율은 152엔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달러 가치가 엔화 대비 3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B2 한 달 새 1조 늘었다. 6개월 내 최고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신용거래 융자는 19조 4,772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510억 원 증가했습니다. 월말 기준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신용 잔고 비율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작아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반도체 기업 텔레티스는 신용 잔고 비율이 9.12%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현재 파랗게 멍이 든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0.3%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49.36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삼성전자 우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반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던 삼성전자가 전거래의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시간의 대량 매매,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늘은 0.48%대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84,000원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는 24일 SK하이닉스가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한국투자증권이 회사 목표가 상향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장 2%대 강세를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시면 증권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상저하고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네이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을 하고 있지만 총선 하루 전날 저PBR주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금융도 함께 많이 빠졌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현대차 2%대 약세를 보이면서 개장 기다리고 있고요. 기아는 1.76%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 포스트코홀딩스는 0.99%, 1%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 1위부터 5위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총선 경계감으로 에코프로 BM 전거래 1% 넘는 하락폭을 키웠었는데 오늘도 3% 넘는 약세를 보이면서 22만 9천원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젠 만나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 블록딜 여파로 내림세 주가를 보였는데요. 전거래 6% 넘는 상승 탄력을 보였지만 오늘은 0.12% 조금 빠지면서 개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엔캠입니다.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최근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3%대 약세를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1위에서 5위 종목, 6위에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현재 4% 넘게 빠지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유리기판이 핫하다는 종목인데 전거래일 연일 4%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은 4% 넘는 약세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총 상위 종목 만나봤습니다.
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병영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목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클리컬 업종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이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유입되는 효과들 좀 반영된 바 있었고요. 대표적인 시클리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픽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난해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하면서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약 40.9%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영업이익 달성으로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매출액 2조 6천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부분에선 800억 원 중후반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크게 좀 상향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부가 선박들이 최근에 인도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4분기 이후부터 올해 1분기 내 인도됐던 전체 선박의 수가 한 세 개 정도로 좀 추산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인 인도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된 이 잠재 실적들이 올해 이 온기에 좀 반영된 효과로 인해서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신조선가 지수가 지속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2007년도에 가장 최고치를 좀 기록했던 185포인트까지 좀 근접했던 지금 현재 183.6포인트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 단기 내 저는 뭐 한 2분기 이내에는 신조선가 지수의 역대 최고치의 갱신이 곧 임박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 베이스를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의 어떤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됐던 충당금 비율이 40%에서 20%대로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안정적인 이익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고부가 가치 선박들에 대한 이 수주 이 부분은 신조선가 지수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발주량들에 대한 단가 연동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보면 지난해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좀 높은 단가로서에 대한 수주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올해 수주 목표액의 절반 정도를 올해 상반기 안에 좀 이룰 수 있고 하반기까지에는 전체 3분기까지 한 80% 이상, 80%에서 한 90% 이상 되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연말에 대한 수주 목표량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초과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기조 안에서에 대한 상승률들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 8월 2일 9,47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주가는 한 6,800원에서 7,000원대 박스권 횡보한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시크릿과 업종에 관련된 수급이 좀 더 유입되면서 올해 실적치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향되는 흐름들 안에서 수급 유입 효과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원 매수가는 8,700원 미만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전원 목표가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적 기대감이 올라오게 되면서 수급도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저는 HMM을 준비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좀 착시적인 부분들이 해상 운임 지수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운 섹터 안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HMM을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1위의 해운사입니다. 컨테이너 수송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벌크라든가 탱커선을 주력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타 해운사와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력선에 따라서 운임 지수가 좀 더 달라지고 있는데 HMM의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즉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연동되는 효과들. 그 이외에는 뭐 벌크선이라든가 탱커선의 경우에는 BDI 운임지수와 좀 연동되고 있는 흐름들 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미국의 볼티모어 항해 폐쇄. 그 여기서는 사실상 이 벌크 선사들보다는 뭐 컨테이너 선사들의 어떤 운임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됐다라는 이슈들을 좀 작용했고요. 5월 말까지 정상화를 시키겠다라고 좀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2분기 북미양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관련된 협상과 맞물려서 근본 2분기부터는 북미양 비중에 대한 단가 상승들이 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운임 지수들을 보면 올 초 상승 이후에 최근에 소폭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 연속 1,700포인트를 현재 지켜주고 있으면서 현재는 1,734포인트 선에서 이제 이 운임 지수가 좀 영위되고 있고요. BDI 지수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보다 더 하락폭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해운사 안에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1분기 이후에 대한 이익 개선 효과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들이 좀 더 가시화됐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설들이 좀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 원유 수송량의 20%대를 좀 차지하고 있는 해상 봉쇄 우려감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여기에 일시적인 어떤 단가 요인, 즉 해상 운임 지수가 일시적인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다만 우리가 이제 BDI 운임 지수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이 부분을 운임 지수와 실적과 좀 연동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 이 점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대적으로는 더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국내 1위 해운사고요. 컨테이너 수송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북미향 단가 상승 기대감 가지고 있으니까요. 미리부터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4월 11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하루 쉬고 돌아온 우리 국내 증시 전거래일엔 총선에 대한 경계감 확산으로 양시장 약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견조한 CPI가 발표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CPI도 발표가 됐고 총선도 끝났고 이에 대한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개장 흐름을 보면 그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우선 예측가 양시장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떤지 바로 지수 흐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47% 약세 흐름 보이면서 2,665.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99%, 1% 가까운 약세 흐름 보이면서 850.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전거래일 9% 가까운 오름폭 키웠던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다음 달 운행을 시작하는 신형 고속철도 차량 KTX 청룡의 성능 검증을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KTX 청룡은 최고 속도가 시속 320km에 달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이며 기존 KTX 시속보다 훨씬 빠르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열차는 100% 현대로템의 기술로 개발이 됐습니다. 오늘장 2% 가까운 오름폭 키우면서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전거래일 상한가 살짝 풀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2차 전지 및 반도체용 동박을 만드는 기업이죠. 북미 GPU 기업으로부터 인공지능 가속기용 동박의 추가 공급 승인을 받은 것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27% 강세 흐름 보이면서 2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HB테크놀로지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죠. 전거래일 8% 하락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끌어담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6% 넘게 오름폭을 키웠었는데요. 오늘은 4.8% 강세 흐름 보이면서 3,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센즈랩입니다. 전거래일 16% 넘는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지난달 26일 센즈랩은 차세대 인공지능 보안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한국 MS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지난 9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서 데이터 센터 확충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국 MS와 업무 협약을 맺은 센즈랩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5.28% 오른 11,5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SDN입니다. SDN 전거래일 25% 가까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지난 9일 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태양광 과잉 생산에 대한 회담을 개최했다는 소식에 SDN 함께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오늘도 7.22% 오르면서 1,73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조의 상위 정보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1위 종목으로 삼성전자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0.3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HB테크놀로지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 주 중에 하나인데요. HB테크놀로지 4.6% 정도로 강합니다. 일단 정규장에서는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좀 강했는데 일단 오늘 장 출발은 괜찮습니다. 4.6%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3.7%입니다. 앞서서 최은강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북미 GPU 기업에서 AI 가속기의 동박 추가 공급 승인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HLB도 1.3%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삼성전자와는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0.33% 강보합 수준입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지정을 좀 받게 되면서 유리기판 대장주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장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은 1.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약합니다. 1.9%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 로템도 살펴보겠습니다. 1.5%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대 로템은 폴란드 추가 수출 임박했다라는 소식 좀 있고요. 또 더불어서 2개 분기 연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은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1.58% 상승하며 13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JNTC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요일장에서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좀 예고가 됐었고 교환 청구권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좀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장에서는 2%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흥구석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시간 외 급등 탑5 종목 중에서 오늘 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보자라고 했던 종목인데요. 신고가 패턴이 나올 수 있을지 주가 흐름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 장 출발 흐름 좋습니다. 3.9%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터주 JYP 엔터는 1.9% 정도 밀리면서 하락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섹터는 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좀 덜 빠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자면 종이 목재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양제지 쪽에서 이미 상한가 좀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출발하자마자 지금 상한가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대양제지 같은 경우에는 자진 상패 결정이 좀 났습니다. 더불어서 그래서 화요일장에서부터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장 출발도 26.9% 정도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전력 0.2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운수창고도 좀 덜 빠지는 쪽입니다. 흥하해운이 12.9%, 대한해운이 4.25% 정도, 페노션도 0.61% 정도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여기서도 종이 재지 쪽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양재지 자리하고 있고요. 운송 쪽에서 보자면 태웅로직스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선이 끝나게 되면서 저 PBR 관련주들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좀 경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보험 쪽, 금융 쪽, 그리고 증권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일단 오늘 크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등락 크게 빠지는 쪽으로 보험 먼저 보시면 코리안리, DB손해보험, 동양생명 좀 빠지고 있고요. 유통 쪽으로 보자면 유통 쪽에서는 지금 LX 인터내셔널이 2.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업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화재, 흥국화재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밀리는 쪽으로는 정보기기가 보입니다. 종목으로 살펴보자면 엠젠솔루션 2.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건설 쪽도 하락 섹터 중 하나입니다. KCC건설 1.7%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일단 장 출발할 때는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오늘까지 해서 7거래일 연속 현재 물량 좀 토해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담아내고 있긴 하지만 좀 소폭입니다. 소폭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4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삼성전자, 기관 순매수 1위는 SK 하이닉스라는 점까지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총선이 끝났어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여소야대 국면을 좀 맞게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 그리고 유망 있는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좀 지켜봐야 될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토세에 관련된 이슈, 그래서 뭐 야권이 얼마만큼 많은 이 의석수를 좀 확보하느냐가 좀 시장의 관건이었는데, 다만 이 여당 쪽에서 이 개헌을 좀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를 좀 확보했다는 부분이 다소 좀 안도감으로 작용한 듯 했으나 막상 좀 이 개장을 좀 하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 수급 기대감들, 그래서 저PBR 종목들이 오늘 크게 좀 조정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금토세 관련된 이슈는 2025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고 현재는 이 상태가 좀 유예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많은 이 의석수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 금토세가 바로 좀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도 한 연말 정도에 해당 부분을 리스크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요인은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선반영됐다는 것은 다소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위축 사안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다만 저는 5월 달에 2차 세미나를 앞두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세부 지침, 그리고 연내 ETF 유입 조건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좀 확정된다면 우리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좀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정부 정책 안에서에 대한 주가를 좀 제재하려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좀 우리가 대비해 봤을 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도입 시초기, 여기서는 약 한 평균적으로 주가가 15%에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고 이후에 40에서 한 50% 정도 주가가 좀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 본다면 현재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여기서 수급이 끝났다라고 좀 대응하기보다는 과대 낙폭 구간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도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주주 환원율이 높은 그런 종목들, 그래서 단순하게 배당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자사주를 많이 취득하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기업들은 우리가 지속해서 관심 가질만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요. 지금 이 조기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대감들 좀 쇠퇴되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성장주가 단기간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유들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정의 빌미, 즉 앞으로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되는 종목들이 일시적인 수급 정체라든가 수급이 위축되는 어떤 시점에 오히려 주가 좀 조정을 주는 구간이라면 저는 큰 틀에서는 조금 너그럽게 우리가 접근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과대 낙폭 구간에 진입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종목들 미리부터 선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쪽으로 좀 봤을 때 해운 쪽도 좀 움직이고 있어서요.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본다면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으로 좀 연결해서 보자면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까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운주를 우리가 좀 볼 때는 뭐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뭐 미국발 항구 폐쇄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정말 얼마만큼에 대한 연관성을 좀 갖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운임지수가 얼마만큼 회복되고 있는가가 좀 관건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동발 리스크가 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가장 많이 상승했던 뭐 흥하해운이라든가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거의 뭐 벌크선이라든가 탱커선을 좀 주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BDI 운임지수와 연동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BDI 운임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과잉 선복 이슈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준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역시나 실적은 좋을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주가는 좀 반대 양상으로 좀 가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해 초에 2,000포인트대를 좀 터치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한 1,700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와 있지만 4주 연속 1,700포인트를 좀 지켜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올해 2분기에 대한 이 단가, 운임 단가에 대한 협상들이 공고화되면서 저는 2,000선을 그래도 2분기 이내에는 좀 회복해 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같은 해운줄하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운임 지수가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주력선사를 어떤 것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을 좀 둘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사는 것보다는 운임 지수를 꼭 체크하면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킹달러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CPI 지수도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달러엔 환율도 152엔을 좀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킹달러 이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 전략을 좀 세워간다면 어떤 현명한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환율이 적정선을 좀 안정할 수 있고 한 1,200원대 진입들도 기대를 좀 했는데 아직 CPI 지수가 0.1% 오른 거예요, 사실. 지난달에 비해서 0.1%가 올랐고 다만 시장의 전망치인 뭐 3.4%보다 0.1%가 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CPI 지수 때문에 우려감으로 커진 부분들이 아니라 이 3월 PPI가 더 이제 리스크한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고유가 기조 그리고 여기서 연동되는 원부자재 가격이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PPI 지수는 4월 CPI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PPI가 시장의 전망치를 저는 0.2% 이상 정도를 상회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좀 조절하거나 점도표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선행 PPI 지수에 대한 관점에서는 저는 대체로 부합하거나 0.1% 정도의 상승이 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기적 변곡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 하반기에 대한 금리 정책 기조가 6월에 금리 인하 부분들은 좀 더 쇠퇴가 되는 흐름들 그래서 7월이 아니라 9월로 이연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본다면 환율 부분은 금리 효과와 연동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선 쪽인 것 같아서 이쪽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화요일장부터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종목들도 좀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낮은 가격에 사셨으면 사실 걱정이 없겠지만 고점에 잘 가는 것 같아서 매수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떤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을까요?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늘 뭐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는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적 기조가 지난해 실적을 올해 저는 주가에 상당수 좀 반영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 추정치, 즉 가이던스가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소형 전선주보다는 대형 전력기기 관련 종목. 여기서는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 굉장히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가장 많이 반영을 좀 했지만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같은 전선주 섹터 안에서는 실적과 우리가 좀 연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최근 기준의 사업 보고서를 보고 여기서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이익률을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0% 중반 정도 추산되는 종목들. 이 종목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전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후에 현재 이 주가 가치에 대한 희석 요인을 좀 더 완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실적 베이스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조 안에서는 대한전선이 상대적으로 전선주 안에서 덜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선 쪽에 좀 변동성이 보이고 있어서 여쭤봤고요. 대한전선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개장 분위기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 지수가 좀 발표가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장 출발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뭐 CPI 지수도 좀 중요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국내에서 또 총선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다만 이제 총선의 결과가 또 이제 지수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적은 과거에도 좀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다만에 이제 그 추후에 정책들이 또 기업에 또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CPI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PPI 지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미국 3월 CPI가 전월 대비 뭐 0.4% 높게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충격을 안겨줬었죠. 그리고 이제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가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속도 그리고 횟수에 대한 조절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내적으로 사실상 환경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환율 역시도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최고점을 또 이제 1,365원대까지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부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와중에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몰리는 섹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이런 섹터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이제 대표적으로 연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뭐 소비재 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전선, 그리고 건설기계 쪽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환율 좀 살펴보긴 했지만 계속해서 달러가 좀 강세하는 역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부재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또 옵션 만길입니다. 수급 변동성 있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흥하해운, 대한해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마알미늄, S-오일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흥하해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발발을 했을 때도 뭐 금방 종식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보다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중동 그리고 이란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방산이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해운주들은 좀 꾸준하게 접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뭐 그 홍해 사태 관련해서 또 대장격으로 좀 움직였던 만큼 오늘도 이제 해운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단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또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에 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오늘은 조금 해운주가 그 역할을 좀 담당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물류 대란도 또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BDI 지수가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하나의 좀 대안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수급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가에 좀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항상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만큼 해운주 보셔야겠지만 다만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HB테크놀로지, 에코앤드림, JNTC, 현대임스, VT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HB테크놀로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린다면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도 이제 장비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AMD도 그렇고 인텔 쪽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을 2026년부터 적용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향후 빠르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유리기판 쪽에 또 이제 시장을 진입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유리기판의 경우에 그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장비주들이 앞으로 또 이제 수혜를 또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HB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장비 관련해서는 좀 대장격으로 움직여줄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에 따라서 뭐 이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을 비롯해서 이번 주 내내 조금 눌리는 이런 형상들이 좀 나와준다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이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급등주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오늘 이 시각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일정실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협력업체인 일정실업입니다. 일정실업의 작년 매출 87.8%를 자동차 내장재가 차지를 했는데요. 작년 사상 최고 실적을 낸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수혜 종목의 이름을 올리면서 현재 23.36% 강세 흐름 보이면서 2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써니전자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오늘장 10% 넘는 오름폭 키우면서 2,1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대성미생물입니다.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젖소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성미생물 오름폭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3.7% 상승 탄력 보이면서 1,9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및 기획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재로 평가가 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지난 2거래일 동안 2연속 상한가를 보였던 스튜디오 미르인데요. 시간 외에선 낙폭을 키웠지만 현재 17.25% 강세 흐름 보이면서 9,9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윙이푸드입니다. 지난 9일 시간 외에서 오름폭을 키웠던 윙이푸드입니다. 지난 3일에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나스닥의 신규 상장을 예고를 했는데요. 이에 시장이 조금 먼저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10% 넘는 강세 흐름 보이면서 1,76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만나봤습니다. 네, 급등주 살펴보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 시간에서도 급락 탑5 종목 중에 살펴봤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 오늘 또 잘 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이네요. 좀 잘 가고 있는 종목인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전선주들의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사실 그 전선주 내에서도 대한전선이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밸류 부담도 적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따라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뭐 전력선 소재를 이제 판매하고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전기가 이제 잘 흐르게 하려면은 뭐 소재라든지 규격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전선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선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리가 원재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AI 산업이 확장이 되면서 이 구리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결국에 이제 수요 증가는 가격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구리 시세가 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동사의 어떤 그런 제품 단가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숫자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의 어떤 실적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대비해서 1조 2천억 가량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당기순이익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한 27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한 700억대까지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좀 호황기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지금 작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올해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액이 한 2조 원대 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또 3조 원대가 넘는 이런 어떤 그런 실적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또 노후 전력망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약 1,1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또 이제 받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력망의 경우 대부분 이제 50% 이상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체를 계속해서 좀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부터 일어나게 되면서 올해에는 또 초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좀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고점 부근인 한 15,5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전선 살펴봤습니다. 전선주 좀 최근 잘 가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뒤에 전선 붙어있는 종목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고자 하신다면 대한전선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최근에 아무래도 좀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고개를 들고 좀 상승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건설기계 시장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우려는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있는 편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주가상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그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기계 쪽은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집권을 하면서 미국 쪽에서 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법안도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내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이에 따라서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대선이 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던 간에 사실상 이런 인프라 투자는 이제 둘 다 계속해서 좀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재생 쪽과는 좀 다르게 이런 건설기계 쪽은 타격을 좀 덜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프라 투자 규모도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040년까지 봤을 때 한 8조 5천억 가량 투자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는 확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12조 원까지도 늘린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되어 있는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건설기계 쪽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또 이런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 현재 0.8배 수준에 뭐 ROE 같은 경우에도 한 10% 이상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도 오거레일세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한 10,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HD 현대인프라코어 살펴봤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꼭 같이 상관없이 수혜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PBR도 좀 낮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에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매력 포인트로 부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기아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포인트는 1분기 실적이 좀 견조할 전망이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지수가 밀리면 저 PBR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다만 총선 이후로부터 해서는 약간 좀 경계성 매물도 좀 출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나 북미 쪽에서 세단과 관련한 차량에 대한 매출이 좀 수요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환 환율이 2.2% 정도 상승하게 되면서 OPM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차종에 대한 판매가 수익성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 굉장히 인기 많죠. 이 부분에 있어서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렌토, 카니발, 스포티지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은 신차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를 좀 타겟팅하고 있는 SUV 텔로라이드라는 모델이 풀 모델 체인지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더불어서 친환경차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15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 렌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 렌터카 법안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자동차 보험 시스템을 봤을 때는 처음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 할증된 요율을 적용을 하고요. 3년 동안 1년마다 이렇게 할인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장기 렌터카를 하게 됐을 때는 운전 기간이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그 안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법안 개선이 따라가는 부분이 바로 선진국 시장이랑 비슷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렌터카 비율을 봤을 때 미국이 14%, 유럽은 7.2%, 일본은 6.9% 정도고요. 한국은 5.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차이를 좀 찾아보자면 이 장기 렌터카 법안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선진국처럼 따라가면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휴메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인데요. 필러가 주력 제품이긴 합니다. 다만 생체 적합성인 히알루론산 원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좀 포트폴리오 안에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 생산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러 수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8년부터 쭉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러 쪽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18년에 173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491억 원까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필러 수출이 증가하게 됐고 전체 매출도 함께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볼 종목은 휴메딕스 관련한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인지 먼저 보시면요. 미용 성형 필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또 관절염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섹터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에스테틱과 CMO 구분이 가능한데요. 에스테틱 분야에서는 필러, 톡신, 화장품 등이 있고요. CMO,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절염 치료제나 점안제 등이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좀 살펴보면요. 필러 같은 경우에 3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안과 용제, 맨 끝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12%,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5.8% 정도 전체 매출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해부터 필러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필러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전체 동사의 매출까지 같이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좀 살펴보면요. 물론 2021년에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딛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2024년 또한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 수출 부분이 YOY 대비해서 55%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중국부터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요. 중국은 주력 제품인 엘라비에가 정식 품목 허가가 됐고요. 리도카인을 함유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가 마찬가지로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서 고성장 매출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브라질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진출을 했는데요. 2023년에 지금 수출이 80억 원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시장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문화 자체가 미용 기기를 좀 활용해서 비수술 분야, 특히 피부 관리나 필러 등을 좀 선호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동사에게는 도움이 되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 쪽인데요. 주력 제품인 엘라비에 품목 허가 획득을 받았고요. 옆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까지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동남아 쪽 그리고 중동 쪽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진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쪽 그리고 태국이나 베트남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때가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1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의 OPM 또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동사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필러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3월 CPI가 견조하게 발표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올해 1분기 매출액 40%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흑자 전망되는 삼성중공업, 국내 1위 해운사죠. 2분기 국민노선과 중동발 리스크로 상승 흐름 전망되는 HMM, 따라가 마라에서는 구리 수요 증가로 수익성 개선된 대한전선, 우크라이나 재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HD, 현대인프라코어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